자, 일단 1번에 보니까, 자, 그림 잘 보니 다 그림이 구심성 뉴런이에요. 그죠? 조금이 생긴 게 구심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가 연합 뉴런, 그 다음에 다가 운동 뉴런이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봤을 때 당연히 기억은 틀리죠. 원심성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니은. 자, 주로 연합 뉴런이 많이 구성되어 들어있는 곳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들어.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쉬운 내용이고, 자, 그럼 자극은 가나 다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니은만 맞겠죠, 이번에. 그 다음에 A는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세포로 되어 있고, 걔를 마리집이라고 하며, B는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곳 랑비결정. 맞죠? 자, 그다음 3번. 가와 나의 흥분 전도 속도를 부등으로 비교하게 되면 가가 나보다 빠르겠네. 결합 정도가 이러하니까. 맞죠? 자, 2번. A는 자, 이런 여러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많은 막단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지금 맨 오른쪽에 존재해서 이렇게 서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 그죠? 얘가 펌프겠죠.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라도 반드시 분극일 때도 재분극일 때도 나트륨은 3분자 내보내, 동시에 2분자의 칼륨을 들여보내. 그죠? 나머지는 통로 역할. 야, 나트륨만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희한하게도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역할은 안 돼.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끔은 해줘. 자, 나트륨 통로는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통로. 칼륨은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해. 그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자, 그래서 A는 저 뒤에는 얘를 말하는 거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이며 A에 의해 나트륨은 바깥으로 칼륨은 안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은 세포 여기요.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죠? 네, 얘의 역할의 방향성을 알고 있다면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2번째 칼륨은 안으로 내보내니까 얘가 지금 안이 아니라 바깥이겠죠. 바깥. 그죠? 바깥. 그래서 바깥. 그래서 원은 상대적으로 먼 전할, 양의 전할 띄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의 전할 띄고 있는 상태가 분극이더라.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를 통해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될 때 ATP를 사용하더라. 그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1, 2, 3 답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특정 자극이 왔던 처음 자극이 온 위치에서 분극이 깨지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는 이 그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정말 많이 볼 거고. 자, 그럼 휴지기 전이가 측정되는 곳은 어디겠어? 당연히 T1 휴지 막점이. 그죠?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어서 막 밀려 들어오는 시점쯤은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가 증가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탈분극 구간에서 항상 나트륨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유입되겠죠. 그래서 여기 T2 구간에서 측정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나는 구간. 자,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재분극이다? 탈분극이 끝나고, 그죠? 탈분극이 끝나고 원래의 휴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때의 이 상황이 다 재분극이다. 그죠? 칼륨을 유출시키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T3, T3. 여기도 재분극 구간, 여기도 재분극 구간, 여기도 재분극 구간인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재분극 전체 구간들이 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열린 칼륨 통로의 수가 제일 많더라. 네, T3가 되겠죠. T3. 이렇게 유출을 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단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가 과분극 구간입니다. 재분극 구간 중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80mV가 나오는 지점들이 과분극 구간. 마이너스 80. 문제 풀 때 단서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습니다. 4번. 다는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칼륨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나트륨 통로도 닫혀있고. 그죠? 칼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왔다리 갔다리 잘할 수 있는 구간이네요. 자, 제가 보기에 나는 분극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그림이에요. 나트륨 통로는 굳건히 닫혀있으니까. 그쵸? 분극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자, 기억. T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T가 어디야? 분극일 때.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어요? 분극일 때? 있죠. 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왔다리 갔다리 또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도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분극. 그죠? 분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온의 이동이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니까. 그지? 그래서 분극 구간일 때 이온의 이동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는데 있어요. 뭐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작동하고 있을 거고. 그죠? 칼륨 통로를 통한 투과성이 좋으니까요. 자, 다음 두 번째. 구간 1에서 여러분 책에 있는 원은 여기 탈분극 여기를 말하죠. 구간 1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더라.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더라.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나트륨 유입돼야 되잖아. 이거 완전 틀리지. 그지? 그죠?
그래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밖에 있던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끼고 안으로 확 들어야 되니까 나트륨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나트륨이 안 들어오게끔 그림 그려져 있을까? 어때? 그럼 기억 틀려? 니은 틀려? 딕은 맞겠네. 그죠?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네, 그게 자 4번 지금 딕은 맞고요. 딕은 맞고요. 오른쪽 49쪽에 3번 가봐요. 오른쪽 49번의 3번 같은 문제가 뭐냐? 그래 그럼 분국과 탈분국과 재분국이 각각 이렇게 일어날 건데 각 이온의 투각성별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그지? 전체 하나의 세포에서 분국이 깨지면서 탈분국이 생기고 원래 재분국이 되돌아야 할 때까지 그 경로가 아니라 그냥 각 이온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온의 투과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봐보자. 그러면 분국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자극을 줬을 때 처음에는 거의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유입이 없었잖아요. 근데 탈분국 역지사의 자극이 와서 나트륨이 막 유입되니까 이렇게 나트륨의 유입이 증가될 거야. 증가되다가 그죠? 그게 감소, 더 이상 많아지진 않을 거고 천천히 많아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이 단서가 지금 얘가 나트륨이야. 먼저 막을 통한 이온의 투과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나트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얘가 이제 탈분국을 한참 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뭘 유출시켜서 칼륨을 유출시켜서 그래서 후에 이 유출량이 늘어나는 게 얘가 지금 칼륨이 되겠죠. 조금 시간차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으로 분국이 깨지면서 탈분국이 유입될 때는 탈분국이 스타트될 때는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뒤 타발로 그죠? 후타발로하고 생길 수 있는 이온의 유출 그죠? 이온의 유출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없이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체를 통해서 설명했을 때 나트륨 먼저 칼륨 나중 그러면 T1과 T2 이렇게 나와 있어. T2를 보니까 여기 3번의 문제에서 T2를 보니 T2가 이쪽쯤이죠. 여기는 좀 감소되어 가고 있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이쯤 여기는 감소되어 가고 있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이쯤 여기가 T2 그죠? T2 그럼 그 T2쯤일 때 자, 두번 니은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T2일 때 T2는 무슨 구간이야? 재분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구간이야. 그죠? 왜요? 나트륨 통로를 통한 그 왔다 갔다의 이동은 별로 없는데 낮아지고 있는데 칼륨은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분국을 하고 있는 구간쯤일 거고 니은 보기에서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칼륨의 농도는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내신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자 탈분국이 생겨서 나트륨이 많이 유입이 되죠. 바깥쪽에 원래 대기되어 있던 나트륨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정도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30mV까지 전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밖에 있던 나트륨이 죄다 들어와서 이 나트륨의 농도가 완전 역전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아. 원래 바깥쪽에 150mm만큼의 나트륨이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거의 여기는 없었잖아. 한 5mm몰 정도.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와도 나트륨의 농도가 이제 퍼지게끔 그러니까 나트륨의 농도의 변화보다 일부만 들어와도 나트륨이 많아진 거고 그들이 활성화가 돼서 양옆에 나트륨 통을 열어 제끼고 가는 거라서 나트륨이 역전될 수 있을 만큼 나트륨의 농도가 역전될 만큼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적으로 야 나트륨 너 나가 칼륨 너 들어와 항상 그런 일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늘 어디 쪽이 아무리 탈분국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탈분국을 하고 있는 구간이든 탈분국의 피크 구간이든 탈분국의 정점의 구간이든 항상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이 높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신에서 정말 잘 나와요. 오케이? 나트륨의 농도가 역전이 될 만큼 밖에 있던 나트륨이 확 들어온 게 아니야. 오케이? 이와 비슷하게 칼륨도 마찬가지. 재분국을 막 해가지고 막 칼륨을 막 유출시켜서 원래의 재분국으로 되돌아가게끔 안쪽에 있던 양이온을 퍼서 버릴 거야. 그지? 퍼다 버릴 건데 그 퍼다 버린 정도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늘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나가는 거야. 일부만 나가더라도 이 전이가 원래로 되돌아가는 거야. 항상 포지션은 칼륨이 아무리 이제 뭐 재분국을 하더라도 칼륨을 유출시켜서 재분국을 하더라도 칼륨의 농도는 항상 어디가? 세포 안이 높다.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진짜 꽉 잡아. 그지? 꽉 잡아, 꽉 잡아. 선생님 얘기해줬어.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 나트륨이 막 유입됐으니까 농도가 뒤집어졌겠지. 아니야. 칼륨이 막 유출시켰으니까 농도가 뒤집어졌겠지. 아니야. 농도는 항상 나트륨이 바깥이 높고 칼륨이 안쪽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니은, T2일 때, 그죠? 재분목을 하고 있을 때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바깥에서보다 높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밖에서보다 높다. 맞죠? 칼륨은. 그죠? 항상 칼륨은 세포 안쪽의 농도가 높아요.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높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구간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T1일 때 P에서 T1일 때 T1은 나트륨이 휙 올라가고 있는 이 지점이니까 T1일 때 T1 이 지점에서 P에서 탈분이 일어났다. 맞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자, 다음 디귿. 뉴런 세포막에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차단하고 뉴런 세포막에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 통로랑 펌프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 즉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을 차단하고 역지사의 작용을 주면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활동 전이의 생성은 누구의 유입 때문이라고? 나트륨의 유입 때문이라고. 근데 걔를 차단했어. 안 생기겠지? 그지? 안 생겨. 항상 뭔가 역지사의 작용을 왔어요, 받았어요 라고 할 시그널은 밖에 많이 있던 나트륨이 일부분이 유입되면서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유입을 차단시켰대. 그럼 생기겠니? 안 생기지. 안 생겨요. 그래서 고2 때는 부정어 형태로 보기가 나와. 그럼 왠지 부정어는 틀린 것 같아. 오답인 것 같아. 그래서 답을 안 골라. 부정어도 맞는 설명이면 맞는 거겠죠. 기니드가 다 맞습니다. 그쵸? 오케이, 기니드가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설명하다, 3번 설명하다가 거기로 왔죠? 네. 아닌가? 4번 설명하다가 거기로 왔나? 그죠? 4번까지 했지? 4번에 기니 D 중에 디귿만 맞아요. 그죠? 디귿만 맞아요. 4번. 48쪽 4번에 디귿만 맞아요. 원 틀리고,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만 맞습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은 흥분의 전 다르죠. 하나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의 틈 사이로 신경전달 물질이 뿌려져서, 그죠? 아세틸콜린이 뿌려져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동해 가는 거. 그죠? 시냅스폴 통해서 막에 뒤집어 쌓여져 있고, 거기에는 신경전달 물질 주로 아세틸콜린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쭉 갈 건데, 나의 시냅스 틈으로 뿌려져요. 그럼 그 뒤에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가 이온 통로로 작동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가나 이름 가는 시냅스 전 뉴런, 나는 시냅스 후 가는 시냅스 소포, 나는 시냅스 틈. 그죠? 자, 그다음에 X와 Y에서의 흥분은 뉴런 X에서 Y 방향. 그죠? 전달은 궁극적으로 항상 하나의 곳으로만 흘러가더라. 근데 예전에 근데 이게 정말 짜잘짜잘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 2년 전? 1년 전? 아니 1년 전 아니야. 3년 전? 3년 전에 수험부랑 성덕고에서 서술형, 근데 대신에 서술형이 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S고로 갈게요. S고 네, 뭐 거의 S고 있어요. S고. 여기서 그 내신 서술형 평가 문제 여기 단원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냥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 왜 항상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인가? 흥분의 전달이 항상 한 방향인지 한 방향인 방향성이 하나인 이유 두 개를 쓰죠. 책에서 본 적도 없어. 어디서 본 적도 없어. 대신 2등급 문제에서 본 적도 없고. 이게 뭐야? 그치? 막 머리 굴렸어. 그치? 근데 수업 시간에 분명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좀 짜봐줬어. 얘기를 살짝 해줬어. 놓친 거지, 그 친구가. 근데 나올 수 있어요. 흥분의 전달이 항상 한 방향인 이유. 왜 우리 양방향이잖아. 이제 뉴런 저거 그림을 그려볼게. 숑숑숑숑숑숑 뉴런 숑숑숑숑숑숑 뉴런 숑숑숑숑숑 뉴런 이렇게 뉴런 3개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자극을 역지사에서 여기 처음 스타트 됐다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로 자극이 휙휙 가겠지. 양방향 슝. 왜? 전도는 항상 양방향. 그죠? 맞죠? 전도는 항상 양방향이니까 야 더 들어와 나 좀 들어와 야 들어와 야 들어와 야얘 좋아 들어와 이러면서 우리 막 끝까지 갔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가지돌기가 있을 거고, 그죠? 여기는 축삭돌기 말다. 그죠? 근데 항상 궁극적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어디더라? 여기서 여기로만 가서 최종적으로 실제 자극을 여기다 주면 이렇게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왜? 여기가 힌트야.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을 너네가 구체적으로 쓰라 이거야.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을. 그거였어. 이 문제는. 오케이? 이 서술형 문제는 그거의 차이였어. 뭐 첫 번째. 이렇게 전도가 됐어. 그래서 양방으로 가. 그러면 얘가 지금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얘가 하나의 뉴런이다. 그러니까 A 뉴런,
B 뉴런, C 뉴런 이렇게 있으면 B에서 C까지는 가. 여기 S에다 잘 줬을 때. 맞지? B에서 C까지는 가는데 B에서 A로는 안 가. 그지? A로 안 간 이유. 왜? 가지돌기 쪽에서는 시냅소포가 형성이 안 돼. 시냅소포가 형성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가지돌기 쪽에서는 이 전 뉴런의 가지돌기 쪽에서는 시냅소포가 형성 안 돼. 발달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 쪽에 가지돌기 쪽으로만 가니까 이건 한 장으로 한 문장으로 쓰겠어. 근데 두 개를 쓰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틀렸다고 친구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양방으로 갔을 때 당연히 이 중간 부분의 가지돌기 쪽에서 이 전 뉴런의 쪽으로는 안 가겠죠. 풀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오케이? 안 뿌려지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 두 번째는 항상 축삭돌기 말단 쪽에서만 축삭돌기 그러니까 이 가지돌기 쪽에서만 그러니까 이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에서만 가지돌기 쪽에서만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에서만 수용체가 있어. 신경전달물질 수용체가 있게 됩니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가 있게 됩니다. 적어줘봐. 놓치지 않도록. 쪽에만. 혹시 지난 시간에 빨리 개념을 설명하다가 놓쳐진 게 있을까봐 문제를 보면서 정정하면서 하고 이슈. 그래서 거기 5번에 당연히 X에서 Y 쪽으로만 가겠죠. X에서 Y 쪽으로만 가더라. X에서 Y 쪽으로만 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A는 근육섬유 다발, B가 근육섬유, 근육섬유가 세포 수준이고 C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다? 근육원섬유, 근육세포 안에 들어있는 근육수축의 기본 단위 근육원섬유. A대와 I대 반틈씩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요. 여기를 살짝 치고 여기다 하면서 할게요. 7번. 마요신 필라멘트가 두껍습니다. 액틴은 얇아요. 그죠? 마요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Z선에서부터 Z선까지가 근절의 길이죠. 근절. 그래서 마요신은 굵게 있고, 그죠? 굵게 있고, 액틴이 얇게 있어요. 액틴이 얇게. 숑숑. 여기가 Z선, 쭉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어두워 보이는 부분 A대. 그죠?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부분 I대. 그죠? 명대라고 하고요. 그죠? 여기 양쪽에 똑같이 대칭으로 거 I대. 그리고 Z선에서부터 Z선까지의 여기를 근절이라고 합니다. 근절. 근육원 섬유와디. 근절.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거기 A는 마이오신이 아니라 액틴, B가 마이오신, 가가 어둡게 관찰되는 A대이면 맞죠? 나는 밝게 관찰되는 I대입니다. 근수축의 근수축 시 가의 길이는, 자,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나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짧아집니다. 짧아서요. 오른쪽 1번, 2번, 3번 했으니까 1번, 2번, 4번 한번 가볼게요. 1번에 설명 안 할게요. 답 기억 맞죠? 니은 틀리죠? 니은 지점에서 랑비 결절, 비어있는 틈이니까 역지상 자극 주면, 자, A에서 B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C에다 자극 줬어요. 아까 방금 흥분의 전달 설명했잖아요. C 했던 게 B, A로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전달이 안 돼서. 그치? 니은 땡. 그죠? 그다음 C는 맞고 기억 디귿이 맞는 답 4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아까 요거 기억하시랬어요. 서술형 평가 혹시 나오면 기억하시랬어요. 전달은 항상 한 방향성이더라. 자, 2번에 T 구간은 탈분국, 그 다음에 원은 재부국을 하고 있는 구간. 맞죠? 2번 보고 있죠, 미나? 자,
이번에 T는 탈분국, 원은 재분국. 그러니까 기억은 자 볼게요. 나는 가의 한 지점에서나 기억관이 있는 세포 응답 박주기 하나인데 나트륨이 닫혀있네. 분국 구간이겠네. 그쵸? 그리고 나트륨이 닫혀있는 쪽이 기억 세포 바깥이겠네. 그죠? 칼륨이 있는 쪽이 세포 안일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세포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땡. 그 다음 니은 T 시점 탈분국에서 나트륨은 ATP 에너지를 나트륨의 유입은 ATP 에너지를 안 쓰죠. 탈분국 때 나트륨이 막 유입되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도 땡. 그죠? 오케이. 왜냐면 T는 탈분국,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 그죠? ATP 안 써요. 확산이에요, 확산. 능동수송이 나트륨 칼륨 펌프 있고요. 그래서 탈분국일 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유입이 아닙니다. 그냥 나트륨 통로를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구간 1에서 나와 같은 이동이 일어나더라. 구간 1은 뭔데요? 구간 1은 재분국하는 구간이죠. 그죠? 재분국, 칼륨을 유출시키고 네, 일어나는 거 보이네요. 그래서 2번 맞죠? 디귿만 맞아요. 3번 했고요. 자, 그럼 대망의 4번을 한번 봐볼게요. 4번. 자, 좀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4번까지를 좀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경계 우리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많은 단원 거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자 이제 방금 활동전이랑 휴지기 전이 활동전이 그다음에 재분국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뒤에 살짝 그냥 맛보기로 한번 그냥 이제 구경이라 한번 해보냐라고 해서 좀 넘겨보면 막 3점짜리 문제들이 어지러운 문제들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53쪽에 9번이나 53쪽에 11번 같은 문제 풀고 싶어도 지금의 수준에서 손대기가 어려워요. 53쪽에 그죠? 8번이나 9번 같은 거 그죠? 근데 이걸 푸는 나름의 또 다른 문제를 푸는 단서의 팁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뭘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방금 이제 내가 설명할 부분을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뉴런 이렇게 있고 자극을 많이 이제 어디서 자극을 최초로 줬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는 이 뉴런하고 또는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얘는 이제 뭐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자극을 여기다 똑같이 둘 다 동일하게 줬을 때 얘가 훨씬 더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빠를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레짐작으로 가늠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 말고도 둘 다가 똑같이 민마리집 뉴런인데 예를 들어서 뉴런들도 이 뉴런마다 이 내부에 얘가 좀 더 축삭돌기의 지경이 더 두껍냐 아니면 더 얇냐에 따라서 뉴런이 자체적으로 흥분을 전도시키는 속도가 값이 다 달라요. 뉴런마다. 오케이? 왜? 나트륨을 이렇게 유입을 시킬 건데 그지? 나트륨이 유입돼서 막 양방향으로 활성화시켜서 막 정보를 전도시켜 가는 거잖아. 근데 이 통이 넓으면 얘가 이온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어때?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있겠지. 이 흥분의 축삭의 지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인 뭔가 정기적인 자극을 흘려보내는 그 반발력, 그지? 그런 저항 자체가 더 크겠어, 작겠어? 작아요, 맞아요. 저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축삭의 지름에 따라, 축삭 자체의 지름과, 그죠? 지름과 그 다음에 주변의 뭐 상황에 따른 온도에 따라서 뉴런마다의 흥분의 전도 속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려면 어때야 돼? 높으려면 어쩔수록 축삭지름이 크다는 게 저항이 작고 그죠? 저항이 작은 거죠. 그죠?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을수록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뉴런마다의 뉴런의 흥분의 뉴런의 전도 속도. 뉴런마다 흥분의 전도 속도. 다르다고 이렇게 달라요. 이 각각의 데이터에 따라서.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야. 자, A란 뉴런이 있고 B란 뉴런이 있다. 네, A란 뉴런이 있고 B란 뉴런이 있는데 A란 뉴런은 흥분의 전도 속도가 조금 통이 더 굵어서 통이라고 하는 자체의 그림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문제도 있지만 전혀 안 보여주고 뉴런마다 흥분의 전도 속도가 다른데 너는 3cm per millisecond
그치? 왜? 뭐 속도는 t분의 s니까. 그죠? 이만큼의 시간에 이만큼의 센티미터를 가는 속도를 갖고 있다고. 오케이? 이게 지금 속도의 단위잖아. 생물에서 많이 나오는 속도의 단위야. 흥분 조도 속도의 단위. 에? 미리세크, 2미리세크 시간 안에 이 3cm를 가는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얘 자체가. 근데 이 B라는 유라는 2cm. 1ms에 2cm 정도만 이동하는 속도를 갖고 있대.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A보다 B가 훨씬 더 전도 속도가 느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뉴런마다 고유의 전도 속도를 다 갖고 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수용이 되죠. 받아들여졌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저 두 개의 똑같은 위치에 자극을 준 위치, 자극을 준 이곳이 자극 준 지점. 착한 문제야 이건. 자극을 여기다 딱 주고, 그죠? 동일하게 자극을 주고, 그죠? 예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D1, 뭐 D2, 이렇게 D3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먼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8cm 이렇게 떨어진 지점의 거리가. 네. 이해돼요? 거리가 이제 자극을 준주면서부터 D1은 4cm 떨어졌어, 6cm 떨어졌어, 8cm 떨어졌어 라고 거리의 값을 주고 난 다음에, 그지? 내가 여기다 자극을 뭐 주고 5ms가 지났을 때 5ms 여기다 자극을 주고 줬어. 오케이? 주고 난 다음에 5ms의 시간이 지났었을 때 서로 거리가 다른 이 세 지점을 동시에 5ms 때 동시에 스탑을 싹 섹션을 나눠가지고 내부의 전이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내부 전이가 얼마게?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구현을 시켜봐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기본으로 나와요. 오케이? 기본으로 나와. 오케이? 그게 응용돼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문제가 4번 같은 문제일 거고, 오케이? 4번은 기초 문제야,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뭔가를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자, 아까 지난주까지는 개념이었고, 실제 여기 여러분의 내신 유형에서 나온 문제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뭘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 우리가 기본으로 배웠던 이거 그래프 있죠?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70, 그죠? 제가 여기까지는 원래 이 특강 시간에 설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플러스 30이래? 자, 플러스 80이 아니라 30,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까지 설명을 특강 때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 고의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를 좀 잡고 해줘 주어야지 여러분이 내신에 뭔가를 하든 말든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신경을 좀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보는 흥분의 전도, 이 그래프가 흥분, 저는 소요 시간 그래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든 봐봐. 자극을 준 지점은, 자극을 받은 지점은 항상 받자마자 이 지점은 항상 이 그래프대로 진행을 해. 오케이? 문제마다 이 그래프에 이 소요되는 시간을 좀 달리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여기 3ms야.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은 자극을 받자마자 3ms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 지점이 이미 제분구까지 간 거야. 과분구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떤 지점에 어떤 뉴런에서든 대부분 흥분을 받자마자는 다 저 그래프의 속도대로 간다고. 분국이 깨지면서 탈분국, 제분국에서 과분국까지 갈 때가 3ms. 돼요?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자고 여기를 내가 2ms 자극을 받자마자 플러스 이제 2ms 시간이 지나면 2ms 시간쯤이 되면 거의 탈분국의 피크 지점까지 가요라고 또 이 그래프를 일단 줄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니까. 오케이? 자, 이 그래프는 뭐라고? 자극을 받자마자인 이 구간에서 항상 저대로 바로 진행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극을 받자마자인 시점에서는 항상 저 그래프대로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극을 처음 준 지점에서부터, 그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4cm 떨어져 있다. 그지? 또는 거리가 6cm 떨어져 있다. 그지? 거리가 또는 여기 8c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일단 가야 해. 얘 뉴런들이 가지는 자체 저항들 있잖아. 자체 저항들이 있어서 자극을 받은 지점은 최초로 저 그래프대로 바로 진행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자극을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 여기는. 즉 봐봐, 내가 문제는 미니가, 그지? 미니가 여기 이 S라는 지점에서 자극을 주고 그죠? 5ms 시간이 지난 후 B 뉴런에 D1, D2, D3의 막전이가 얼마냐 구해봤다.
얼마겠냐? 라고 물어봐. 미니가 거기다 자극을 줬는데 자극을 주고 똑같이 5ms가 지났었을 때 D1, B 뉴런의 D1 구간, D2 구간, D3 구간에서의 내부 전위가 얼마게? 하고 물어봐. 그러면 시간이 5ms가 지났어. 그럼 자극을 여기다 줬잖아. 그치? 그러면 자극을 여기다 주자마자 이곳에서는 이 그래프대로 쭉 진행해서 5ms가 지나면 이미 완전히 분극이 완료돼서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7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야. 4ms도 마이너스 70, 5ms 때도 마이너스 70이라고. 이거 한 번만 자극 주면 끝이야. 처음 자극을 최초로 받은 곳은. 그지? 근데 얘가 들어왔던 나트륨이 미미미미미 막 미친 녀석처럼 퍼져나가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죠? 그게 뭐야? 흥분 도달 시간이야. 예를 들어 D1 구간에 흥분이 도달하려면, 그죠? 이 두도 도달하는 시간은, 자, T는 V분의 S죠. 맞죠? 우리 거시속해서 문제에서 T는 V분의 S. 그지? 그러니까 저 5ms라고 하는 이 시간, D1 구간에서의 5ms라는 시간을 뽀개는 거야. 어떻게 뽀개는 거냐면, 그 자극을 받은 S 지점에서부터 D1까지 자극이 가는데, D1까지 가는데, 듣고 있어요? 가는데 걸린 시간. 그치? 일단 여기서부터 자극이 최초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만큼만 도착했으니까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야. 더하기, 그치? 도착 이후, D1의 도착 이후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나머지 시간만큼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야. 도착 이후 흥분 소요 시간, 나머지 시간만큼 이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한다고. 돼요? 그러면 계산해보자. 자극은 최초로 여기다 줬어. 그럼 여기다 최초로 준 지점은 5ms 동안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행해서 이용해서 이미 5ms 때 마이너스 70mV가 한 번 자극이 끝나서 마이너스 70mV로 한 번 자극이 완료돼서 5ms일 때도 마이너스 70mV일 거야. Understand? Do you know understand? No understand? Understand? No? 되고 있죠? 그죠? 왜? 자극을 받은 최초 지점이니까. 그지? 왜? 받자마자 바로 쭉 진행해서 이 시간 그대로 해서 2ms 때는 탈분국, 그 다음에 3ms 때는 과분국. 그래서 이제 할 거 없어. 그냥 여전히 분국이야. 추가적인 다른 자극을 또 누적해서 안 줬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자, 최초로 받은 점은 그렇게 되는데 이 시간은 5ms랑 째깍째깍 그 시간은 동시에 똑같이 다 흘러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들어왔던 그 나트륨이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왜? 얘가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의 시간이 2cm/ms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뉴런이기 때문에 D1까지 그 자극이 가는데 얼마 걸려? D1까지 거리가 얼마야? S에서 D1까지 거리가 4cm. 그지? 그지? 제 속도가 얼마라고? 2cm/ms. T는 V분의 S니까. 그지? V분의 V가 이거잖아. 얘 뉴런의 속도. 뉴런이 가지고 있는 얘 고유한 속도. 그치? 2분의 4야. 그치? 그러니까 가는데 얼마 걸려? 2ms가 걸려. 그치? D1까지는 가는데 2ms가 걸려.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의 시간만큼 3ms에 도착해서 2ms 끝까지 도착해서 나 이제 이거 진행해야지 하고 한다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D1 구간은 3ms 제일 가까운 지점이니까 자극을 주는 곳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3ms에 해당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야. 도착해서 나머지 3ms라는 시간 동안 그 두 개를 더하면 5ms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 자극을 줬는데 너는 여기 내부의 구간이 마이너스 80mV의 구간일 거고, 오케이? 자극을 다 진행해서 도착해서 2ms만큼의 자극 도착해서 나머지 3ms 동안 이렇게 자극을 한 거고, 똑같이 자극을 여기다 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D2까지, 그지? D2의 지점에서는, 그죠? 똑같이 이 5ms라는 시간이 S에서부터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죠? 몇 ms 걸려요? 가는데 걸린 시간이. 왜냐면 얘의 속도가 얼마라고? 2cm/ms고 A가 6cm잖아? 얼마야? 3ms 걸리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지? 가는 데까지 3mm가 걸려. 그러면 3ms의 시간이 걸려서 나머지 시간만큼 이 그래프대로 나 또 진행해야지 한다고요. 그럼 얼마만 진행하는 거야? 2ms 정도만 진행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는 도착해서 여기까지만 진행한 거야. 그래서 너는 얼마야? 플러스 30mV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여기 따라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지금? 왜 그러는 거지? 내 생각대로 여기가 시간이 여기가 좀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30이고 너가 마이너스 80이고 너가 마이너스 70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계속 문제를 반대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생각하면 돼? 자극을 준 곳에서, 그죠? 자극을 받은 곳은 받자마자 저 그래프대로 치래. 저게 흥분 소요시간 공통 그래프. 그죠? 근데 받은 곳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포함해야 된다고. 그죠? 거기까지 가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가. 거리가 좀 더 보니까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거리가 좀 더 보니까 가는데 조금 더 걸려.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만큼 진행하는 정도가, 그지? 이 흥분 소요 시간에 내부의 막전이만큼 진행하는 정도가 거리가 어쩌면 가까우면 많이 진행, 멀면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조금밖에 진행 못한다. 그지? 개별로 체크를 할게. 마지막 D3까지 다 하자. 그러면 자, D3에서의 5ms 때의 여기였어. D3에서의 S에다 자극 줬어요. S에다 자극 줬는데 D3에서의 5ms 때의 전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가는데 걸린 시간, S에서부터 D2,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시간을 쪼개는 거야. 걸린 시간 그리고 더하기 얼마야? 여기 계산하기 힘드니까 9cm라고 하자. 여기 D3는 9cm라고 하자. 그럼 도착 후 흥분 소요 시간, 저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흥분 소요 시간, 그죠? 그러면 이 흥분 소요 시간, 이 도착 후 흥분이 소요되는 시간이 그 내부 막전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그 시간들이라고. 5ms에 자극을 줬는데 5ms 때는 D3는 가는 데까지 얘가 2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야? 계산이 더 힘드네. 2였지? 8로 그대로 하는 게 낫겠네. 살짝 헷갈렸을 때가 2분의 8이죠. 그죠? 거리가 되게 멀어. 그지? 거리가 엄청 머니까 가는데 4ms의 시간이 걸려. 그지? 4ms의 시간이 걸려. 가는데 4ms. 그죠? 나머지 1ms만큼만 여기다 도착하니까 도착해서 요 정도 진행한다고. 1ms. 1ms 때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60ml. 이제 막 나트륨이 유입돼서 이제 막 탈부하고 있는 거. 돼요? 그래서 여기의 전이는 아마 마이너스 60 정도일 거야. 오케이? 논리도 맞죠? 왜?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그지? 빨리 도착해서 많이 진행. 이렇게 생각하라. 빨리 도착해서 많이 진행. 도착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저 그래프 하나로만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그래프는 도착 이후 흥분 소요 시간이야. 그치? 여긴 도착할 필요가 없어. 자극을 준 줄만 받자마자 바로 저렇게 진행. 한번 끝. 됐죠? 근데 도착 후,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을 고려해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들은 도착 후 얼마만큼 진행할 것인가가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가까우면 많이 진행돼서 많이 진행되어 있겠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일단 4번 가볼게요. 4번. 자, 이따가 쉴 때 개별로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4번, 민마리집 신경의 축삭도익 일부입니다. 펴는 그림에 X와 Y 이렇게 나와 있는 지점이 이게 흥분의 정도가 일어났고 D1에서부터 D4에서 동시에 측정한 내부 막전입니다. 밖이 있고 안이 있고 지점의 막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X와 Y가 거의 같은 사이즈만큼이야, 하필이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D2 가운데 뿅, 여기가 D1, 그죠? 여기가 D3, 여기가 D4 이렇게 거의 이제 간격들이 비슷비슷한 상태여서 가늠해가지고 보기도 좀 되게 애매한데, 근데 얘가 자리 보니까 D1과 D2와 D3와 D4의 내부 막전이가 너 80, 너 80, 너 30, 너 마이너스 71.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이 뉴런의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몇 미리세컨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우리가 논리로 생각해보세요. 논리로. 그죠? 논리로. 방금 거를 좀 인지를 하신 분은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0,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모든 곳에 저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서 저 그래프대로만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너가 마이너스 80이지 지금, 너가 지금 플러스 30이지, 너가 지금 마이너스 7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 마이너스 70 이 시간 순서대로 플러스 30 너 시간수로 마이너스 80이니까 Y에다가 자극을 줬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지? 그냥 항상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이 플러스 3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0이 돼가지고 되니까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면. 근데 아까 어쨌어? 자극을 준 곳이 있고, 그지? 여기도 자극을 준 곳 최초로, 여기도 똑같이 자극을 준 곳, 여기도 처음 자극을 준 곳, 여기도 처음에 자극을 준 곳이라면 그냥 각각 이 그래프 하나대로 생각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자극을 여기다가 주고 난 다음에 그 자극이 특정 위치까지 도달한 다음에 공통으로 다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야. 나머지 시간만큼은.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0이고 플러스 30이고 넌 모른대. 그죠? 그러면 자극을 준 곳이 여기야. 그지? 최초로 자극을 준 곳이 여기라면 if 논리를 생각해보자고. if 최초로 자극을 준 곳이 여기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계산했을 때 그 미리세크라는 내가 특정 P 시간 이후에 내가 자극을 줬어. 자극을 주고 특정 시간 이후에 이 5ms라는 시간이 지났었을 때를 어떻게 쪼개냈어? 특정 위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치? 특정 위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만큼만 저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랬잖아. 도착 이후 진행이니까. 그치? 도착 이후 진행이니까. 도착 이후. 거기에 도착 이후 진행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Y 구간에다 자극을 줬다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Y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D2가 그치? 훨씬 더 멀어. 그럼 아까 생각해봐. 훨씬 더 머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잖아. 그치? 훨씬 길고 나머지 시간만큼만 저 그래프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치? 훨씬 더 저 플러스 30보다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저 더 오래 걸리는 시간만큼 더 많이 진행하는 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죠. 틀려요. 틀려요. 논리가 안 돼요. 즉 자극은 어디다 준 거냐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 줘서 여기다 줘서 여기도 자극을 준 최초 지점. 그래서 자 제일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래서 거리가 이 D2가 D3보다 훨씬 더 가까우니까 가는데 더 짧게 걸렸어. 예를 들어서 가는데 한 2ms만큼 걸렸어.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치? 가는데 2ms밖에 안 갔고 나머지 시간 3ms만큼 얘가 이 그래프대로 진행을 한 거고 그죠? 자극을 여기다 최초로 준 지점에서 D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오래 걸리잖아. 가는 데까지. 그래서 훨씬 더 가는 데까지 오래 걸릴 거야. 오래 멀리 있는 구간이니까 더 오래 걸릴 거야. 더 오래 걸려서 도착 이후 3ms에 걸려서 도착된 이후 나머지 시간만큼만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2ms만 진행을 했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D3 구간 설명이고 여기가 D2 구간 설명이고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논리로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처음에 개념 설명에서 이것만 먼저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거대로 여기도 똑같이 저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저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저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저거는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인 거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섀도우가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거야. 오케이? 논리로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 특정 자극을 준 곳은 한 곳이고 거기까지 가서 나머지 시간만큼만 얘가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다. 그러면 문제들이 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더 많이 진행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D1은 여러분 생각할 때 D1은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자극은 여기다 줬어요. 최초로. 일단 찾아냈어. D1은 어딜까? 얼마일까? 내부 막자니까. 네, 마이너스 70ml 같아요. 끝났어. 거기까지 금방 가서 얘가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서 그지? 한 번 다 끝났어. 끝. 그래서 그냥 분극을 유지하는 구간인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지역.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다? X다. 맞다. Y면 논리가 안 맞다. 그다음 T2에서 자 K의 농도는 K 플러스의 농도는 T2가 지금 마이너스 80이니까 재분극의 피크 구간 칼륨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다? 항상 세포 안이 높다. 세포 안이 높다. 바쁘다 아니야. 바쁘다 맞죠? 그래서 기억 많고 디귿 D3는 지금 현재 플러스 38 이제 막 탈분극을 하고 있는 거죠. 나트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바깥으로 유출. 뭔 소리 하고 있어? 얘는 방향이 항상 한 방향. 안에 바깥에서 안으로만 도는 거야. 그지? 나트륨 통로를 통한 이유. 그래서 7분만 쉬었다가 4시에 딱 시작합시다. 신경계. 자, 나머지 거는 제가 숙제 이따 와가지고 좀 더 진행하고 숙제를 좀 내주든지 할게요.